화면을 직접 제어해 가면서 레플릿이 알아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잘 작동하는지를 스스로 확인까지 하고 있고, 테스트 사용자라고 하는 유저도 스스로 만들어낸 것 같아요. 저는 이런 테스트를 하라고 한 적이 없거든요. 이 마우스는 제게 아닌데 머릿속에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올랐는데 이걸 웹사이트로 만들려니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개발자에게 외주를 맡기자니 비용이 너무 부담스럽고 말이죠. 요즘 바이브 코딩이 유행이라지만 결국 혼자 해보려다 복잡한 코드와 알 수 없는 에러 메시지 때문에 좌절했던 적이 다들 있으실 겁니다. 이런 답답함 때문에 소중한 아이디어를 포기해야만 했던 분들을 위해 놀라운 해결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레플릿 에이전트 3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복잡한 코딩 지식이 없이도 마법처럼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 수가 있어요. 이 에이전트 3는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여러분의 기술 파트너입니다.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을 대신 구현해주고 그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도 스스로 해결합니다. 이번 에이전트 3는 크게 세 가지가 바뀌었는데요. 첫 번째로 자동 앱 테스팅입니다. 여러분이 만든 웹사이트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버그는 없는지 이 에이전트 3가 직접 브라우저를 켜서 테스트하고 고쳐줍니다. 더 이상 에러 때문에 밤샐 필요가 없는 거죠. 두 번째로 최대 200분 작업이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AI가 스스로 오랜 시간 작업할 수 없다 보니까 중간중간 사람이 계속 봐줘야 됐지만 에이전트 3는 무려 200분 동안 혼자서 묵묵히 일합니다. 이 시간 동안 새로운 아이디어를 또 구상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나만의 비서 생성이 가능합니다. 에이전트 3가 슬랙봇이나 텔레그램 봇 같은 나만의 자동화 도구도 만들어줍니다. 여러분의 업무를 대신 처리해줄 비서를 직접 만들게 되는 거죠. 사주풀이 웹사이트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레플릿에 들어가서 가운데에 채팅을 치는 창이 있는데 여기에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원래 웹사이트를 만들 때에는 보통 PRD라고 하는 제품 요구사항 정의서를 먼저 좀 작성해서 넣는 게 좋은데 레플릿은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풀이 웹사이트를 만들어줘. 이름, 성별, 생년월일 세 가지 정도만 넣고 필요한 기능은 AI를 활용해서 사주풀이를 생성. 참고로 레플릿은 영어 기반이기 때문에 답변을 영어로 하게 되는데 앞으로 모든 답변은 한국어로 해줘 라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AI를 활용하기 때문에 API 키가 하나 필요한데 AI는 제미나이 API를 활용해줘. API 키 하고 이렇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레플릿은 시작부터 바로 웹사이트를 만들지 않습니다. 일단 계획을 먼저 세워요. 그래서 웹사이트 계획을 제안하겠다라고 하면서 모던 웹 앱을 만들겠다, 제미나이 AI를 사용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사주풀이 결과 정리 및 이력 관리, 더 상세한 사주 분석, 궁합 보기, 사주풀이 결과 PDF 다운로드까지 이러한 기능들을 포함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네, 잠깐 기다리니까 계획이 모두 세워졌고요. 저한테 두 가지 제시를 하네요. 바로 앱을 만들겠다라는 하는 게 있고요. 20분 이상 걸릴 수 있다고 하고요. 두 번째는 디자인 프로토타입을 먼저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 가지 기능이나 디자인을 조금씩 수정해 나갈 수 있는 거죠. 이 디자인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디자인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업데이트된 기능들을 살펴보면 앱 테스팅이라는 기능이 생겼습니다. 기본적으로 활성화가 되어 있고 이거 활성화를 해두면 앱에 대한 기능적인 부분들을 스스로 테스트를 하게 되고요. 자동화 레벨도 설정을 할 수가 되어 있는데 로우부터 맥스까지 존재하고요. 로우로 하게 되면은 태스크 리스트를 실행하거나 생성하는 이런 정도만 가능하고, 미디엄으로 하게 되면은 최근 코드에 대한 부분들을 리뷰를 해서 이슈를 찾아내거나 이런 것들까지도 가능하고요. 하이로 하게 되면은 최근 코드뿐만 아니라 어떤 전체 범위로 확장을 해서 코드를 스스로 점검을 하게 되고, 맥스까지 가게 되면은 경고창 같은 게 하나가 뜨는데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00분 동안이나 독립적으로 작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대신에 이걸 사용하게 되면은 꽤나 비용이 많이 나올 수가 있고, 아직은 출시된 지 얼마 안 된 베타 버전이기 때문에 다소 불안정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맥스까지는 하지 않고 하이 모드로 사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잠깐 기다렸더니 정말로 완성이 됐습니다. 16
개 정도의 이 파일들을 자동으로 생성을 했고, 제가 구글 AI를 사용해야 한다라고 했더니 저한테 구글 AI 스튜디오에 가서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하고 API 키를 생성해라, 그리고 그 생성한 것을 알려달라라고 합니다. 다시 여기에다가 작성을 해주니까, 중요한 이런 API 키는 사용자한테 노출되면 안 되는 중요한 시크릿 정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크릿 정보는 별도로 화면에 보이지 않게끔 따로 관리를 하는 이런 점들이 굉장히 인상이 깊은 것 같아요. 자, API 키가 추가가 되었다라고 했고 5분 동안 작업을 했네요. 5분 작업한 결과를 열어보면은 실제로 5분 동안 42개의 액션을 뭔가 수행했고 1791줄의 코드를 새로 작성했고 비용은 0.56달러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레플릿은 참고로 이 월 정액 크레딧이 있기 때문에 그 크레딧을 먼저 충전하고 그것을 소모하는 방식으로 이용을 하게 됩니다. 저는 사실 API 키를 알려달라고 해서 API 키만 알려줬는데 스스로 오류들을 확인하고 웹사이트를 완성했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를 수정하고 또 기능을 추가하고 또 수정하고 오류를 확인하고 오류를 해결하는 이런 과정들을 스스로 반복합니다. 다른 기존의 AI 프로그램들에 비해서는 훨씬 더 좀 똑똑하지 않은가 생각이 들고요. 개발 지식이 없는 초보자분들이 사용하시기에 매우 적합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로컬 기반의 AI 프로그램들을 이용해서 코딩을 하는 것은 코드는 작성을 해주지만 나중에 그것을 웹 서비스로 런칭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과정들이 필요한데, 레플릿은 그것 또한 굉장히 쉽게 해준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잠시 후에 그건 따로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에이전트가 스스로 홈페이지를 새로 고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키텍트 검토를 해보니 기본적인 기능이 작동을 하는데 CRUD라고 하는 데이터를 저장하고 불러오는 이런 기능들이 추가로 필요하다. 하지만 사용자가 요청한 핵심 기능은 구현되어 있다. 이렇게 잘 이야기를 했고, 실제로 한번 제가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풀이다 보니까 거기에 걸맞게 궁서체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사이트를 만들었고요. 이걸 조금 더 큰 화면으로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우측 상단에 오픈 인원 뉴 탭을 눌러주면 새로운 창에서 이렇게 크게 열어볼 수가 있습니다. 사주 정보 입력을 하라고 나오고 오른쪽에는 전문가 상담 신청 버튼도 있네요. 자, 그러면 한번 입력을 해볼까요? 윤자동 생년월일은 그냥 아무거나 시작하기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참고로 이게 잘 되고 있는지를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을 한다면 여기에 여러 가지 툴이 있는데, 이때 뭐 콘솔 같은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는 이제 서버 콘솔을 확인하는 과정이 있고, 이 앞에 브라우저 쪽에서 확인하는 브라우저 콘솔, 이 데브툴스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코드를 잘 모르면은 이걸 봐도 잘 모르긴 하겠지만, 혹시나 조금 아신다거나 정보를 좀 더 자세하게 파악하고 싶을 때에는 개발자 관련 툴을 사용한다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풀이가 끝났어요. 모바일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타나겠네요. 시주는 태어난 시간을 안 썼더니 미상, unknown이라는 개발자스러운 표현을 좀 사용하긴 했는데, 디테일한 부분은 하나씩 잡아가면 될 것 같고요. 성격도 분석해주고, 재물운, 직업운, 건강운, 행운의 요소라면서 이모지 같은 것들도 굉장히 예쁘게 한 번에 만들어줬네요. 자, 그럼 다시 레플릿으로 돌아가서 한 가지 약간 아쉬운 점을 꼽아 본다면, 누구나 이렇게 쉽게 사용을 할 수 있긴 하지만 별도의 로그인 기능도 존재하지 않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떤 정보들을 입력했고 어떤 결과들이 나왔는지 데이터베이스로 좀 저장이 되어야 관리하고 업데이트를 하고 오류를 확인할 수 있을 텐데, 아직은 데이터베이스 기능이 완벽하게 제공되지 않는 것 같아요. 로그인과 데이터베이스 기능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메일 기반으로 로그인 기능을 만들어줘. 회원가입 및 로그인 기능을 만들어줘. 사용자 정보 및 사주풀이 결과를 자체 레플릿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해줘. 레플릿이 스스로 웹 서칭을 합니다. 레플릿 데이터베이스 포스트그레SQL이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 사용 방법을 스스로 검색해서 똑똑하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계획을 세우는 것 같고요. 다음 단계를 수행해야 되니까 계획을 세운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계획을 세우네요. 아키텍트를 먼저 호출하고 포스트그레SQL 데이터베이스가 생성되고 인증 통합을 찾았다
라고 하면서 또다시 플랜을 세우네요. 사용자 인증 과정과 데이터베이스 저장 과정들을 스스로 계속해서 생각하고 계획을 세웁니다. 제가 레플릿을 예전부터 사용을 했는데 예전에는 이 레플릿이 그래도 똑똑한다고는 했지만 실수를 많이 했었어요. 만들고 나면 다시 수정해달라고 하고 만들고 나면 또 수정해달라고 하고 이랬는데 계획을 세우는 것 없이 되게 빨리빨리 만든다라는 장점이 있었지만 그만큼 정확도가 높지 않아서 계속 수정을 요청을 해야 됐던 기억이 나는데요. 만드는 시간이 그때보다 좀 더 길어지기는 했어요. 스스로 웹 검색을 하고 스스로 생각하는 이런 과정, 계획을 세우는 과정까지 추가되다 보니까 시간은 다소 길어지지만 훨씬 더 구체적이고 정확한 개발을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계획을 다 세웠고 단계별로 구현하겠다라고 하면서 첫 번째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게 됩니다. 사용자 정보를 저장하기 위해서 유저 테이블을 생성을 하고 로그를 확인해서 오류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유저 관련된 스키마 타입을 추가하고 뭔가 직접 수정을 막 하고 있죠. 실제로 코드가 궁금하신 분들은 파일명을 누르면 AI가 코드를 작성을 해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개발자는 지금 이런 파일 한 개, 약 88줄에 해당하는 코드를 작성하는 데에도 사실 몇 주 이상 공부를 해야지만 가능하고 더 디테일하게 하려면은 몇 개월 혹은 몇 년의 어떤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레플릿이 굉장히 저렴한 금액에 대신 해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스키마가 성공적으로 적용되었다, 인증 통합을 설치하겠다 등등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고 있고요. 중간에 오류가 발생을 했나봐요. 여러 가지 오류를 수정하고 애플리케이션이 실패해서 또 문제를 해결하고 PG 모듈이 임포트 오류가 있어서 또 수정하고 저는 그냥 로그인 만들고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해줘 두 줄 정도 이야기한 것밖에 없는데 알아서 AI가 스스로 모든 구현도 하고 계획도 세우고 테스트를 해서 오류가 발생하는 것을 수정하고 애플리케이션을 다시 실행하고 또다시 수정하고 테스트하고 수정하고를 무한 반복해 가면서 사용자에게 해야 할 일을 거의 제공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작업이 다 된 것 같고요. 마지막에 AI가 저한테 안전한 랜덤 문자열을 세션 시크릿으로 설정해 주세요 라고 합니다. 보안 관련 때문인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 32자 이상의 시크릿을 만들어야 될 텐데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싶으면은 챗GPT 가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것을 복사해가지고 전달을 하겠습니다. 이 과정이 또 5분 정도 걸렸고요. 이번에는 비용이 많이 발생을 했어요. 아까는 0. 몇 달러였는데 데이터베이스도 생성을 하고 로그인, 인증 기능도 만들고 하다 보니까 에이전트를 사용하는 데에 1.90달러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레플릿은 말씀드린 대로 채팅을 하면서 에이전트를 사용하는 건별로 요금이 과금이 되기 때문에 챗GPT 같이 월 정액을 내고 계속 사용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적게 사용하면 적게 나오고 많이 사용하면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AI가 조금 더 오류가 있다면서 수정을 하고 있는데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오류 메시지들을 보고 있으니까 인증 라우트가 성공적으로 추가되었다, 아키텍트한테 검토를 받았더니 아키텍트가 정확한 문제를 지적했다라고 하면서 4주 생성 시 하드 코딩된 유저 아이디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제약 조건을 위반할 것이다, 인증 요구사항을 누락하고 있다, 포스트그레 SQL 삭제 버그가 있다, 이런 문제들을 지적을 하고 그 문제를 또 스스로 즉시 수정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까 이 두 줄 이외에는 아직까지도 아무 말도 한 적이 없거든요. 지금 거의 한 10분 가까이 여러 가지 진행을 계속 해나가고 있어요. 사용자가 할 게 정말 별로 없는 것 같아. 지금 잠깐 화장실 갔다 왔는데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진 것 같아요. 스스로 여러 가지를 어마어마하게 만들어내고 테스트를 하는데 실제로 회원 가입하고 사주 풀이하는 이 과정 자체를 녹화까지 해가면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꽤 오랜 시간이 흘렀고 여러 가지 수정하고 또 수정하고 아키텍트라고 하는 친구가 똑똑한 선생님 혹은 어떤 스승 같아요. 에이전트가 스스로 여러 가지를 코드를 작성하면 아키텍트의 검토를 받겠다라고 하고 아키텍트는 30초 이상 생각을 했다가 결과를 내놓습니다. 아키텍트가 패스를 주었지만 몇 가지 마이너한 이슈를 지적해서 이 세 가지를 지적했기 때문에 다시 열심히 또 수정을 하고 또다시 필요한 어떤 테스트가 있어서 화면을 직접 제어해 가면서 레플릿이 알아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화면을 실제로 움직여 가면서 브라우저를 막 제어하는 이런 테스트 과정이 이렇게 막 나오죠. 테스트를 만들고 테스트한 결과를 삭제하는 것까지도 테스트
테스트를 하나 봅니다. 사주풀이 결과를 삭제까지 이렇게 하면서 잘 작동하는지를 스스로 확인까지 하고 있고, 테스트 사용자라고 하는 유저도 스스로 만들어낸 것 같아요. 저는 이런 테스트를 하라고 한 적이 없거든요. 테스트 사용자로 들어가서 로그아웃까지 하나요? 이 마우스는 제게 아닌데 레플릿이 스스로 화면을 움직여가면서 클릭하면서 테스트까지 하고 있고요. 지금 화면에 어떤 오류가 발생을 했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지켜보도록 할게요. 아까는 없었던 로그인과 회원가입 버튼이 나타났습니다. 엄청난 테스트를 거친 것 같아요. 리플레이도 가능한가 봅니다. 리플레이를 눌러서 다시 보도록 할게요. 회원가입을 테스트 사용자 이메일, 비밀번호 확인, 이번에 업데이트 되면서 다시 보기가 되는 기능이 추가된 것 같습니다. 회원가입을 하고 나서 실제로 사주풀이를 실행하는 것도 김사주 회원가입 사주풀이를 했고, 사주풀이 결과가 나왔고, 내 이력으로 들어가니까 실제로 사주풀이 했던 이력이 나오는 것을 테스트했고, 삭제도 하면서 테스트 사용자를 로그아웃하는 과정, 마지막에 살짝 오류가 보였던 과정까지도 리플레이가 다 되는군요. 아키텍트한테 또 최종 검토를 받겠다라고 합니다. 아키텍트가 굉장히 무서운 친구네요. 하지만 그냥 이런 기능들 오래 걸린다라고 해도 생각나는 것들 점심 먹으러 갈 때 한번 요청해놓고 자기 전에 한번 요청해놓으면은 알아서 이 친구가 다 해줄 것 같고요. 가장 좋은 점은 대부분 다 로컬 기반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컴퓨터에서만 가능하고 모바일에서는 사실 사용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레플릿은 웹 기반이기 때문에 PC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면서 핸드폰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태블릿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로그인만 할 수 있으면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도 지금 이 레플릿 앱을 핸드폰에 설치를 해놓고 쓰고 있는데, 이렇게 모바일 화면이 있기 때문에 모바일에서 언제든지 이걸 사용할 수 있고, 모바일에 들어가서 사용 중인 앱을 들어가니까 이렇게 사주풀이라고 하는 앱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앱을 잠시 후에 PC에서 사용하지 않더라도 모바일에서 그대로 이어서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 개발 지식이 전혀 없이도 사용할 수 있어서 뭐 GitHub 연동이라던가 복잡한 일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큰 장점이 있어요. 드디어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한국 전통 사주풀이 웹사이트가 완성되었다라고 하면서 저는 딱 두 줄밖에 이야기를 안 했는데 로그인 기반과 데이터베이스 관리까지 다 만들어줬고, 저는 이야기하지 않았던 사용자 친화적 인터페이스 테스트까지 스스로 다 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제 실제로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새로 고침을 한번 해서 회원 가입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자동, 네, 회원 가입까지 됐네요. 내 이력으로 들어가면 당연히 아무것도 없고, 첫 사주풀이 날짜는 적당한 나이대로, 시간도 아무거나 한번 작성을 했고, 사주 분석 기능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콘솔 보니까 이렇게 AI가 작동하는 기능들, 이런 것도 콘솔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것도 있고, 앞에 브라우저의 콘솔도 밑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사주 팔자, 성격, 재물운, 건강운, 행운의 요소까지 나왔고, 다시 한번 내 이력으로 들어가 보니까 조금 전에 했던 사주풀이의 결과가 기록이 잘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불러오기도 가능하고요. 로그아웃까지 딱 두 줄만으로 한 번에 해결이 잘 되었습니다. 제가 레플릿을 원래도 많이 사용을 했었지만, 원래는 이게 한 번에 되지 않아서 이게 안 돼, 저게 안 돼, 이런 오류를 수정해줘, 저런 오류를 수정해줘 라면서 대화를 많이 해가면서 완성했던 경험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은 한 줄로 이것이 완성된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일 것 같습니다. 레플릿 에이전트 3는 단순히 코드를 만들어주는 도구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현실로 바꿔주는 가장 강력한 파트너이자 개발 장벽을 허무는 혁신적인 도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저도 이 레플릿을 굉장히 오래전부터 사용을 했었는데, 이번 에이전트 3가 출시되고 나서는 사실 조금 충격을 받았어요. 약간 스무고개 하는 느낌으로 오류를 계속 해결해 나가는 부분들이 약간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보신 것처럼 그냥 한 줄, 두 줄만 작성을 하면 굉장히 긴 계획부터 코드 작성, 아키텍트한테 검토를 받아가면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브라우징을 자동화해서 로그인, 회원 가입, 실제 작동하는 모든 과정을 스스로 녹화해가면서 테스트를 하고 오류 부분을 또 수정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복잡한 코딩 없이 이 웹사이트를 구현할 수 있는 시대가 진짜 온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레플릿은 요금 체계가 월정액으로 무제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드린 것처럼 사용할 때마다 일부 크레딧이
레플릿이 과금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중간중간 얼마나 썼는지를 체크해가면서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 레플릿 에이전트 3를 꼭 한번 사용해서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현실화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제가 영상 설명란에 링크와 함께 남겨둘 테니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